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충남 금산에 가면 신안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사찰인데요. 봄이면 왕벚꽃이 활짝 피는 힐링 코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절이 시마니라는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언론에 유명세를 탔습니다. 사실 시마니는 고양이의 두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실명 진단을 받고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시마니, 즉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 하는 뜻입니다. 어리고 아픈 길고양이를 어느 날 보살님이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마니는 스님과 함께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고 목탁 소리에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절에 다녀왔는데 시각장애를 가진 그 녀석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여느 고양이와 다를 바 없이 스님 곁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시마니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마침 그날 첫눈이 내렸습니다. 마당에도 내리고요. 지붕에도 산등성이에도 잠깐이었지만 어찌나 소담스럽게 내리던지요. 올해 내리는 첫눈은 시마니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에일리가 부릅니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쓸쓸한 곳을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 다시는 없을 너라는 계절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는 길 말고요. 자신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어떨까요? 자, 오늘 이야기 손님 모셨습니다. NH 농협에 근무하시는 홍미정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홍미정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종 FM 라디오 집현전에 출연한다고 생각하니까 꼭 그 세종대왕의 집현전에 오는 것만 같아서 좀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그 취지가 세종대왕의 그 책사랑의 취지를 이어받겠다 해서 이름을 집현전 이렇게 지었거든요. 네, 괜찮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요. 나 혼자 산다와 나는 자연인이다의 믹스 버전. 나는 자연인으로 혼자 산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혹시 그런 TV 프로그램 가끔 보십니까? 저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고 가끔 봅니다. 특히 그래요?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는 처음 시작할 때 좀 예.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새는 주로 그 남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여자들은 잘 뭐 안 본다는 거예요. 집사람도 그 프로가 나오면 돌려요, 채널을 다른 데로. 근데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프로에 푹 빠져 살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 남성 특유의 야생성, 뭐 자연에 대한 거친 자연에 대한 좀 도전 정신,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게 주인공이 보통은 깔끔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좀 예. 일반적이지 않은 괴짜로 좀 설정돼서 보여지는 게 있고 예. 이 자연인이다 하면 자연의 아름다움 같은 걸 느끼기에는 그러기엔 좀 그분이 삶을 사는 너무 그 고됨과 척박함, 당장 이제 밥 해먹을 걱정하고 그런 맞아요. 것들이 좀 느껴져서 예. 좀 쉽게 보여지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구설수도 좀 있었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범법자들이 올라가서 사는데 그걸 미처 이제 체크를 못하고 방송을 했다든지 네네. 뭐 그래서 이슈가 된 적도 있는 걸로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해충이나 뭐 벌레 이런 거 잘못 쏘여가지고 맞아요. 네,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예. 또 그런 적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 PD들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도 인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혼자 사는 것을 컨셉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혼자 사는 그 싱글 라이프의 삶을 좀 보내주는 건데 최근 그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의 전체의 3분의 1이 혼자 사는 가구라는 거예요. 3분의 1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통계에서는 그 미혼으로 살고 통계 평균치를 보면 미혼으로 월세 또는 전세 이렇게 거주하는 가구가 3분의 1이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 현대인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라면 나는 자연인이다는 도시를 좀 탈출하고 싶은 현대인의 로망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면이 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리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올바른 방향이다, 나쁜 방향이다를 기준을 따지기 전에 어떤 일반적인 트렌드, 현상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원이 부릅니다. 사랑아. 불러보는 가슴 아픈 그 이름 눈물
않아 버릴 수 없는 내 욕심에 못한 사랑이 서러워서 또 이렇게 운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아물 수 있겠니 내 사랑아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집현전 오늘의 책. 집현전 오늘의 책. 이 시간은 저희들이 선정한 책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책은 월든입니다. 월든. 사실 오늘의 주제가 나는 자연인으로 나 혼자 산다 아닙니까? 월든이 이 주제에 딱 맞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미정님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월든 라이프 인 더 우즈. 이 책은 미국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직접 체험한 경험과 작가의 생각을 정리한 책입니다. 예. 발간 연도가 1840년대니까 약 180년 전 책이에요. 예. 이 책은 인도의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우리나라 법정 스님 등 많은 분들의 삶과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 책에 대해 자연, 숲에 대한 대서사시라고 감히 말을 하고 싶습니다만 예. 읽어보시면 줄거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 이 1845년에 3월 말경에 이제 28살의 청년 소로우가 도끼 한 자리 들고 미국 콩코드주의 월든 호숫가의 숲속으로 들어가서 통나무집 짓고 산 이야기. 간단하죠. 네, 간단해요. 근데 이게 이 책이 184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책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거나 관한 책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그 고전 수준이더라고요. 그죠? 네, 영어권에서 쓰여진 책 중에 180년 정도 된 책인데 고전의 반열에 올랐을 정도로 네네.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저는 네네, 잘 맞습니다. 몰랐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이거를 봤는데 참 대단하다라는 그 느낌을 들었는데 지금 책을 제가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하드커버 딱딱한 책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겁 없이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보니까 이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한 며칠 네. 걸려서 읽을 만한 책은 아니다.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쉽게 읽어지는 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이거 그때 학창 시절에 영어 원서로 읽으셨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이제 예. 전공이 예. 영어 영문학이다 보니까 예. 저걸 이제 미국 문학 시간에 예. 수업으로 들었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원서를 읽었는데 수업에 딱 월든이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다른 과목 네,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있는 것 중에서. 작품들을 배우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뭐 초월주의 이런 걸 배우면서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이제 그때는 20대 초반이고 아주 어렸을 때라 예, 예. 이 책을 처음 이제 접했을 때 너무 졸리다. 너무 졸리고 힘들게 수업을 들었었어요. 아, 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읽어보면 좀 다르죠. 느낌이 많이 다르죠. 예. 맞아요. 네. 그런 책이 고전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예. 제가 그 월든 호수를 구글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검색을 해보니까 도대체 월든이 어디야? 그러고 해보니까 그 미국의 동부 쪽에 보스턴 쪽에 가까운 데에서 월든 이렇게 작은 호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검색을 쫙 해보면
나무님이 있고 그다음에 그 관광지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비석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강가에서 그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호수가 정말 투명하고 숲이 빽빽하게 들러차 있더라고요. 아, 여기서 이 근처 어디쯤에 아마 통나무로 집을 지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2년 2개월 만에 이제 숲속 생활을 마치고 마을로 내려와서 예. 이제 숲에서 혼자 살았던 실험적인 삶을 그 체험을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걸 7년에 걸쳐서 정리한 끝에 월든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예.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자연인이다의 뭐 오리지널 극장판 버전이라고 이해하면 좀 쉬울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예. 원조격이 된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소로우가 이제 그 당시 28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28살짜리가 혼자서 산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들어가는 것이 그 마을 사람들 눈에는 뭐큰 이슈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그러든 말든 사람들 살았겠죠. 근데 딱 하나 하버드 나온 수재였었다. 맞아요. 네. 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 출신이면 이제 탄탄대로가 보장이 될 텐데 네. 그냥 살아보겠다고 숲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예, 여기서 저는 그렇죠. 한번 쇼크를 좀 받았습니다. 네. 쭉 보니까 이게 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 읽기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경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등장하고 어떤 데는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구절이 숨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동양 고전까지. 예, 정말 그 까다로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를 부르는 명칭도 다양해요. 예. 사상가, 문학가, 자연주의자, 초월주의자, 환경보호론자, 채식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시인, 동식물 연구가, 철학자 등으로 불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두 개의 그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처음에 보니까 그 작가 소개가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지? 어떻게 무슨 내용이 이게 가능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책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이해는 되긴 되더라고요. 일정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호수를 묘사를 하는데 책 구절에 호수가 너무 투명해서 25피트, 30피트 깊이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뭐 길이가 반 마일에다가 둘레 길이가 1과 4분의 3마일에 이르고 초록빛의 우물이며 61에이커 반쯤 되는 넓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정도면은 뭐 환경 보호론자하고 뭐 건축가일 수도 있겠다. 뭐 지리학자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호수 주변의 동식물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도요새, 숲속에 사는 도요새라든지 그다음에 붉은 개미가 싸우는 얘기도 좀 묘사를 해요. 생물학자 아닙니까? 환경론자고. 그다음에 나무로 집을 들어갈 때 집을 뚝딱뚝딱 짓고 그 비용도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경제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고요. 사실 좀 애매해요. 이 책은 어느 분야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은 그 책을 보통 읽으면 내가 숲을 보는 듯한 느낌을 좀 넘어서서 네. 숲에 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요. 네. 그리고 소설이라기에는 좀 에세이 같기도 하고 예. 대단히 시적이기도 하고 대단히 철학적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문학 작품이라고만 또 할 수도 없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나무집 지을 때 비용이라든지 농사 짓고 난 후에 명세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또 대단히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은 그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자산어보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예, 네네. 그 바다에서 생활하면서 자산어보를 썼던 그 정략전. 네. 정략전 선생의 자산어보가 깨알같이 이렇게 막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자세히. 네. 그런 느낌도 좀 약간 들었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예. 그 소로우는 여기서 자신이 숲에 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숲을 찾아간 것은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 다시 말해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 대면해보고자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생이 내게 가르치려 한 것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또한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이게 그 소로가 앞부분에 쓴 얘기인데 내가 왜 숲에 들어갔나 예, 그 얘기를 쭉 써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숲에서 생활을 하고 마을로 나왔더니 사람들이 자꾸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야 거기 어땠어? 뭐 살만했어? 뭐 먹고 살았어? 이런 질문 때문에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2년 반 동안 숲에 들어가 살았나 하는 이유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며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떠오르요.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눈물이 입을 가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혹시 알고 있나요? 뒤돌아서 가슴 치고 그댈 보내주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줘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언젠가는 돌아와줘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예,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월든을 읽으려면 먼저 시대적 배경을 같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청년, 28살의 청년 소로우가 왜 숲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는지 그 시대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1830년대부터 미국은 산업화, 공업화의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이주 노동자가 한 120만 명 정도가 막 대거 유입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왜 들어오냐면 공장이 이제 가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노예제도,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 실태를 그냥 보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 국가였던 미국이 공업 국가로 바뀌고 있는 그런 전환기적 시점이었는데, 영국 같은 데를 보더라도 노동자의 그 열악한 삶은 기록으로도 많이 남아 있어요. 한 100명이 사실 100명이 뭐 화장실 하나를 쓴다든지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맞아요. 물질 취급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그 노동자의 삶이 막 그 자본주의의 태생과 함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염증도 느끼고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공장 굴뚝이 성장을 하고 자본주의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본주의가 이제 성장하던 시절이니까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좀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부조리가 많이 생겼을 거고, 농업도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인간답게 사는 것이 못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벼를 심어놓고 또는 밀을 심었겠죠. 밀을 심어놓고 하루 종일 농사일에 시달리는 그런 농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 이 책 앞부분에 예. 그 마을의 젊은이의 불행 불우는 농장과 집, 헛간, 농기구를 물려받는 것 맞아요. 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한 번 얻게 되면 버리기가 어렵다. 예.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요. 예. 그 사피엔스에서는 인간의 불행은 인류의 농업 혁명에서 비롯됐다. 예.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됐고, 그렇게 인류가 발전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그 사고를 뒤집는 그런 구절이었는데, 이유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며 이제 허리를 펼 틈이 없이 밤낮으로 일만 하게 되어 왔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소로의 생각과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 학창 시절에는 농사를 짓는다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업종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농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긍정적인 그런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했었는데 유발 하라리는 약간 그 관점을 달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유발 하라리의 관점에서 보면 밀이라든지 식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가꾸기 시작을 하는 것이 아주 그 자연 친환경적인 것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밀이 각 지역에 퍼져 살았는데 한 곳에 모아놓고서 기른다는 것이 그 자연주의적인 거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이기적인. 맞아요. 유발 하라리의 관점이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로의 관점도 어떤 맥이 흐르는 맥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주목을 해서 보는 거는 소로가 숲속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숲속 생활을 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왜 내가 숲으로 들어갔는지를 설명을 좀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의도적이라는 단어에 지금 집중을 했어요. 의도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 아빠의 직업이 있고 그리고 사회 환경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평생을 살고 생을 마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로는 그 점에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내 삶의 주체성을 가져간 거죠. 그렇죠. 주인공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소로는 그렇지 않았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그 상당히 그 주목했던 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인 자각,
이 정도로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 소로의 실제로 그 살아간 경험이나 철학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소로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독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 독서요? 예. 그 소로는 사람이 양서를 읽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 그가 이제 탐독한 책들은 예. 동양 고전, 논어 등 그리고 그리스 로마 고전, 문학 고전, 농업과 자연사 포함한 글, 종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 비슈누 프라나, 문우의 법전, 드레이크의 항해기 여행담, 밀턴의 리시다스, 토착 인디언 부족들의 기록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와. 솔직히 대부분 좀 처음 들어봐서 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띄어쓰기를 그래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전까지 읽고 뭐 이런 저 종교 경전까지 탐독하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인디언 부족의 기록까지도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하여튼 기억을 더듬자면 인디언들은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그런 그렇게 인물로 많이 묘사가 네.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인디언하고 백인들하고 네, 정복자. 그렇죠. 네. 정복자하고 싸우면 항상 백인들이 이겨서 인디언은 악으로 규정을 하고 악을 물리치는 백인의 어떤 맞아요. 네, 선한 모습 이것이 이제 뇌리에 박혀 있는 상태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인디언이 가진 기록까지 다 공부했다 하는 것은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소로우는 인두세 납부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내면 그 돈을 사람을 매매하는 데 쓰이는지 사람을 죽이는 총을 사는 데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시민 불복종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가장 좋은 정부는 보이지 않는 정부. 이 인두세 납부를 거부를 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서는 그 마을에 내려갔다가 네.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는 네, 거죠, 네. 그죠? 네. 체포가 되는데 아마 책에는 안 나오지만 알아보니까 뭐 친척분인가 누가 네, 와서 네. 돈을 내고 내준 것 가석방을 같다고. 예. 시켜준 것 같다라고 지금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금을 안 낸다. 자, 이 세금을 안 낸다라는 것은 기존의 그 기득권 세력과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정말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간디 루터킹 목사한테 영향을 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진솔한 거, 진솔성, 그 진솔함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소로의 실제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로가 숲속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무엇을 먹었나? 호밀하고 옥수수 가루로 빵을 직접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호수에서 잡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살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그 최소한의 물건만 사용하고 욕심은 최대한으로 줄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검소한 그런 생활을 했던 거죠. 나중에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간소한 삶이 평생 동안 생계주의의 고통에 빠져 있는 문명인을 해방시켜준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거의 수행하는 스님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이제 미니멀리스트라고 하죠. 미니멀리스트요. 예. 예. 그 소로가 추구한 삶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 소박하고 검소한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예. 그 소로우는 숲속의 학생이자 자연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아침에는 호수에서 수영을 하면서 멱을 감았어요. 그리고 2에이커, 2,400평 정도. 2,400평. 네, 꽤 넓은 땅인데요. 넓네요. 그죠? 네, 이런 넓은 땅에 콩밭을 가꾸었는데 1년 수입이 $8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 벌 생각은 없었던 네, 거예요. 네. 그런데 먹고 살기에 부족하진 않았다고 해요. 예. 옷은 거친 천으로 만들었으며 실용적으로 만들어 입었다. 네. 그리고 찢어지면 기워 입었다고 해요. 직접 옷을 만들어 입고 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옷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옷이 세상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언제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리가 입다가 버리는 옷의 80%가 후진국에 쓰레기로 수출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버려진 옷이 뭐 거대한 산처럼 쌓여 있고 주변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쓰레기를 주스면서 생활을 하고 키우는 소들이 있죠. 네네. 풀을 안 먹고 옷을 먹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화학 섬유로 된 옷을 질겅질겅 씹고 있는 소들이 TV 화면에 비쳤고. 최악이네요. 그러니까 그 마을하고 나라가 환경이 뭐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버린 옷들 그리고 포장까지도 뜯지 않은 옷들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소로우는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었는데 20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좀 지독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한참 청년인데 자본주의가 막 붐을 일으키고 네. 있었던 시절인데 야, 왜 저러고 살지? 자기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죠? 당시에 세태가 이제 물질에 집착하는 자본주의가 물질주의 아닙니까? 네. 물질에 집착하는 주의니까 그 세태를 비판하는 운동 중에 초월주의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의 발생지가 바로 콩코드주라는 겁니다. 콩코드주에 네. 월든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와 맥을 같이 하는데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주의 이런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월든을 해설한 책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거든요. 박정태 씨가 지은 건데 원주민인 얘기가 나와요. 재밌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미국인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미 여행을 하다가 원주민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인디언들이 가만히 보니까 도끼가 무뎌져 가지고 날카롭지 않은 무딘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업가는 생각했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형 도끼하고 최신식 톱 이것을 보내주었어요. 그러니까 기업가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생산성이 아마 수십 배로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인디언들도 부유하게 잘 살 거다. 그런 기대를 갖고 빌려줬는데 그곳을 몇 년 뒤에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항상 우리는. 근데 인디언들은 예전처럼 그냥 가난한 거예요.
오. 예, 그냥 가난했어요. 근데 추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업가한테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보내준 도끼 덕분에 우리 마을 축제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분에 노인들이 더 많은 휴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생산성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얼른 날카로운 도끼로 나무를 빨리 베고 그만큼만 베고 나머지는 다 쉬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더 많은 나무를 베어서 돈을 벌고 소유물을 늘리는 대신에 여유로운 삶을 선택을 한 거죠. 그죠? 인디언이 이제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 거였는데 결과는 이제 좀 다르게 되었네요. 그렇죠. 네. 결과가 그 사업가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비슷한 얘기는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어요. 그 분명히 한 번쯤 들어놨는데 이런 이야기는 언젠가는 또 듣고 또 듣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요. 무슨 특성을 갖냐면 잊어버리기는 쉬워요. 그런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인디언 추장은 생산성을 선택하기보다 여유로운 삶을 선택을 한 거죠. 사실 모든 사물을 근대적이고 합리적 이 두 가지 놓고만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인류 역사상. 근대에 들어오고 나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생산성 따지고 합리성 따지고 과학적이냐를 따지는 거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책의 백미는 마지막 장에 있다고 보는데요. 월든의 철학과 사상을 이 부분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구성이 18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 맺는 말을 먼저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맺는 말은 그 작가가 주장하는 바가 많이 담겨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뒤에 거 읽고 시간 나실 때 중간중간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엑소 디셈버입니다. 거리에 하나 둘 늘어가는 불빛처럼 다가온 하얀 겨울 참 좋았던 계절 지나 때론 지쳤던 계절 지나 그리운 너를 만나 깊숙이 넣어뒀던 상자 조심스레 열어 지난 겨울 만든 우리의 추억 꺼내 밤새도록 반짝인 불빛에 살며시 웃음을 지으며 나무 그 아래 아무도 몰래 내 맘을 숨기고 네 손을 잡고 몇 바퀴쯤 돌아 다시 너를 만나 나를 따스하게 안아준 너와 나 너를 닮은 하얀 눈이 내려 더 포근하게 쌓여 더는 시린 겨울 눈 녹듯 사라져 Oh baby 서리 낀 창문 틈 너머로 비치는 번져가는 불빛 그리고 너의 미소 나 또 하나의 추억이 소복이 쌓여가 이번 겨울만큼 더욱 특별해진 크리스마스 트리 긴 겨울이 가고 하나씩 불이 꺼져도 밤인 듯 어둠 찾아와도 난 상관없어 네 미소가 선명 지구 몇 바퀴쯤 돌아 다시 너를 만나 나를 따스하게 안아준 너와 나 너를 닮은 하얀 눈이 내려 더 포근하게 쌓여 더는 시린 겨울 눈 녹듯 사라져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듯 빛나 저기 멀리 어둠 속 그림처럼 머리 위로 떨어진 별 하나 시간 지나 다시 계절 흘러도 우리 계속 이렇게 변하지 않기를 끝나지 않기를 소원을 지구 몇 바퀴쯤 돌아 다시 너를 만나 나를 따스하게
엑소 노래 듣고 왔습니다. 헨리 데비드 소로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때 후회를 한다. 그러니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라. 검소하게 살면 행복하다. 자연과 함께하면 크게 가지지 않아도 된다. 내가 살아보니 정말 그렇더라. 살면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그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왜들 그리 안달이냐. 먹는 것조차 고기를 안 먹어도 충분하더라. 이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무소유를 몸소 실천하신 법정 스님이 네.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맡에 두고 읽으셨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신 게 아닐까 생각이 예,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네. 동양적인 느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28살짜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200년 전에요. 200년 전에. 그렇죠. 자, 이제 시간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미영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첫 출연이신데. 이 책이 좀 무게감이 있는 책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들기가 무거워요? 무겁고 번역본도 여러 가지라 아하. 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구입을 했는데 예. 고르는데 좀 애먹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 책은 마지막 부분이 이제 백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뭐 자기 개발을 원하시고 바쁜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저는 비추해요. 이 책은 그 도시에 좀 지친 분, 그 슬로우 라이프 느리게 예. 생활해보고 싶은 분, 예.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렇게 좀 쉬고 싶은 분, 그렇죠. 욜로족 예, 욜로. 또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을 추구하는 분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실 때 막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 작가를 따라서 숲을 거니는 느낌으로 좀 읽으시기를 좋네요. 추천합니다. 예. 좋네요. 숲을 따라서 거니는 느낌으로 읽어달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집현전 키워드. 이번 코너는 집현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한 문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버릴 것이 없는 책입니다만은 많은 글들 중에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의 눈을 안으로 돌려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속에 여태껏 발견 못하던 1000개의 지역을 찾아내리라. 그곳을 답사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우주학의 전문가가 되라. 진실로 바라건대 당신 내부에 있는 신대륙과 신세계를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되라. 그리하여 무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상을 위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라. 각자는 하나의 왕국의 주인이며 그에 비하면 러시아 황제의 대제국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 얼음에 의해 남겨진 풀더미에 불과하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오두막을 직접 지어놓고 혼자 살기는 힘듭니다. 우선 땅도 필요하고요. 나무도 함부로 벨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집을 지으려면 임야를 대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허가도 내야 됩니다. 오늘 생각해본 내용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따지자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소로우도 말하기를 내 방식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제 방식대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